반갑습니다.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 건축물의 세금과는 다를 것 같아서요. 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했거나 보유를 해봤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세금은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접해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토지는 아파트나 주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가장 먼저 세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세. 양도세는 주택과 동일합니다. 기본 세율 6에서 45%로 동일하고요. 그러나 취득세가 조금 달라집니다. 도시 외곽에 가장 많이 거래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농특세, 지역세를 함께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포함된 건 전, 답, 과수원의 3개의 지목을 가진 토지에서는 3.4%가 나옵니다. 농특세와 지방세가 포함해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용지 같은 경우에 토지가 총 28개의 지목인데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는 전, 답, 과를 제외한 30개 정도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4.6%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 답, 과 이 세 개만 3.4%, 그리고 나머지 지목에 대해서는 4.6%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농민이면 전답 과수원에 대해서 2년 이상 작용을 한 사람은 1.6%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더 싸게 취득세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농민의 조건에 1000제곱미터를 넘어야 적용되고 주말 영농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토지 구매 시 자격 요건도 충분히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을 내실 때 불이익을 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K포커스님, 그러면 아파트나 주택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잖아요. 혹시 토지는 그런 세금이 적용되는지 또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토지 중과됩니다. 토지는 보통 3년 정도를 보시고 매입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은 50%, 지방세 포함 55% 똑같습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40%, 지방세 포함 44%. 그런데 농지는 내가 사는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아니면 인접시군구, 인접시군구가 되면 100km가 넘어도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전답 과수원이라도 비사업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매한 토지에 대해서 사용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지를 구매했으며 농사를 짓고 대지를 구매했으면 건축물을 지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의 권리의 입장에서는 100km가 넘는 거리에 토지도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혜택을 다 줍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혜택, 즉 비료를 구매하거나 농기계 관련된 많은 혜택을 주지만 매도 시점에서는 세무서에서 농지를 다르게 봅니다. 확실한 농장을 한 증거를 남겨두시면 비사업용으로 안 보게 되던데 거리가 멀더라도 농지 근처에서 주유를 했거나 농약을 구매했거나 아니면 이장님께 농사를 지었다라는 확인을 받아두시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농민 자격이 안 된다면 전부 비사업용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세율의 10%만 더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농지 투자할 때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토지 중에서 농지는 작용을 해야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전답 과수원은 농사의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 법인은 매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구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은 농사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해서 3회 정도 농업의 목적으로 매매한다고 하면 법인은 취소한다던가 아니면 농지를 매각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농업법인이 또한 다른 업종을 할 수도 있지만 단지 토지는 용농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법인이 토지를 하나 정도 매도할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매도부터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왜 판매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여러 상황을 설명하겠죠. 농사와 맞지 않거나 경사도가 심하거나 하천이 자주 범람해서 매도를 하겠다 하면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목적으로는 판매하게 되면 법인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혜택을 보게 된 세금 구간을 전부 반환하게 됩니다. 일반 법인도 토지를 구매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일반 법인이 토지를 구매했다는 것은 임야나 대지일 것입니다. 취득세 4.6%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법인이 전답 과수원 이런 지목을 매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농취증, 농업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하지 않고 일반 법인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확정되어 있고 지목만 변경이 안 된 시점이라는 거죠. 즉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지목은 아직 전답 과수원이고요. 용도는 도시 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여기 K포크스 회사 여기 법인에서도 토지를 분양할 때 도시 지역 내 토지만 분양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인 거군요. 맞습니다. 우선 고객분들이 주로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좋은 토지를 직접 회사에서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훨씬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행위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토지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세금 구간에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표면적인 세금 이외에도 회사에서는 납부되는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구간보다는 오히려 시간적인 손해 구간이 훨씬 많으므로 그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더 이상은 투자를 못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13%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요즘 도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던데 왜 그렇죠? 보유세를 안 내게 됩니다. 즉 지방세를 안 낸다는 것인데 법인이 종부세도 증가한 시점에 정말 비과세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토지는 지역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뭐 이런 중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 외에 이런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오답노트, 잘못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 이곳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이것은 유동적인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취득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나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세율과는 연관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토지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3년에서 4년까지 100분의 6을 줄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사업용 토지의 페널티를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최소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토지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것이 투자에도 유리한 기간이다. 이런 얘기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일반 분들이 도시지역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농지를 구매할 경우 제일 어려운 것이 처분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회 정도 조사를 받고 나면 보통 마무리가 돼서 매도할 수가 있게 되는데 농지의 자격 의무 위반은 매각할 때까지 매년 20%씩 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매한 금액의 매년 20%를 납부하라는 거죠, 세금으로. 5년만 지나면 원금을 모두 손실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팔고는 못 버틴다는 이야기죠. 아주 큰 페널티입니다. 즉 꼭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3년 이상 꼭 보유를 해야 한다. 최소한 처분 명령만은 안 받아야 되니까요. 세금의 이야기는 정말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나 구매자 형태에 따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세금 문제는 전문 상담하신 분들과 꼭 상담하셔서 손해보는 투자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